제가 처음 벤츠를 좋아하게 된 모델이 바로 벤츠 E클래스 3세대 W211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잣집 사모님들이 많이 타는 차량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드림카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 차량을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0만원 언더의 가장 매력적인 벤츠를 어쩌면 가질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 W211 모델이 아닐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벤츠 E클래스 3세대 W211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편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주행을 해볼 텐데요. 이 차량은 스포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스포츠 패키지긴 해요. 근데 스포츠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단처럼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사실 벤츠 11만 킬로 딱 하면 거의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신차죠, 신차.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제 풋브레이크로 되어 있고요. 근데 풋브레이크도 아직도 빳빳한 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차량이 기본적으로 스포츠 패키지라서 낮다 보니까 서스펜션 차고가 높은 차량에 비해서는 하체의 충격은 오네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지금 차량은 없는데 292 M3 수동 4도어 세단 차량 제이슨인데 J라고 한대요. 그 사람 전화번호 따놨으니까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이게 3500cc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차량은 제가 이제 동안 탔던 190이 W201이랑 W202에 비해서는 의아할 정도로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브레이크 왜 이렇게 잘 잡히노?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가 4P다 보니까 제가 뭐 1P나 2P만 타봤지 그렇게 밟는 느낌으로 밟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확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서에서 출발할 때는 가벼운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한 20km 가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벤츠만의 특유의 좀 약간 묵직함. 그런데 이 묵직함은 이게 기계식이라고 합니다. 기계식 핸들인데 그래도 이게 묵직하니 묵직하다 해야 되나? 이게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도 묵직해. 이게 웬거지? 이게 속도 감응식이라서 아마 지금 속도가 지금 저단이니까 살짝 가벼운 느낌을 지닌 것 같지만 이게 속도가 좀 올라가면 좀 묵직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3500cc인데도 뭔가 좀 몸놀림은 가볍다는 느낌이 지금은 듭니다. 그럼 어쩌면 일반 2350은 나긋나긋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일반 세단이니까 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뭔가 일단 출발이 경쾌하게 좀 가볍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차고는 낮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타는 230은 제가 빌스텐 B12에서 그 낮은 차체에서 좀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은 안 납니다. 확실히 이 차량은 심지어 230보다 낮은 느낌, 좀 밑으로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차량은 이제 계기판에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201 탈 때 앞에 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을 안 보고 고개를 안 돌려도 바로 시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북미형 W212 모델은 또 시계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시계가 있으면 사실 크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국내에 나오는 2350 풀옵션 시작가를 보면 9,990만원이거든요. 옵션 같은 게 좀 더 들어가거나 이러면 등록세까지 하면 1억이 넘겠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북미형 차량은 옵션이 상당 부분 빠져 있어요. 국내 차량들이 이제 옵션 빵빵한 걸 좋아하지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딱히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깡통 차단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차량은 깡통은 아닌 것 같은데 출고가가 6천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울 때 열선, 그리고 히터, 그리고 더울 때는 에어컨, 이게 다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저기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3500cc의 스포츠 패키지라서 어쨌든 이 차량은 3500cc 대형 세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함도 들고, 물론 지금 차량 지금 도로 여건 상태에서 쏘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봤던 모든 벤츠들, 최근에 탔던 CLK 350 AMG, W202, W201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벤츠 오너브 차량을 탔을 때는 공통적으로 이 차량은 벤츠 차량은 고속 주행을 해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하면 불안한 느낌이 아닌 다이나믹한 느낌, 좀 재밌는 느낌이 들거든요. 신나는 느낌. 근데 벤츠에는 그런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성량 차이에 따라서 이런 편안한 고속 주행에도 편안한 느낌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장점이에요. 제가 20대 때 달리는 걸 좋아했다면 사실 이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동생도 이제 30이 넘었고, 그리고 이 차량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이 모델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맞아서 사실 이 차량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하지만 데일리카는 제가 그 속도가 내는 만큼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BMW를 타지만은 이렇게 타잖아요. 하면 또 사고 싶어요. 심지어 이 가격대가 지금 형성된 게 1000만 원 전후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 관리가 정말 잘 됐네라고 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됐는데 930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는 9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는 13km 나오는 생각보다 3500cc인데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50% 감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뭐 준대형급의 유지비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왜냐면 요새는 수입차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부품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보편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지비도 들어보니까 많이 들지 않고, 제가 탔던 벤츠들도 뭐 국산차나 내 차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느끼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전후, 이건 900만 원대잖아요. 심지어 900만 원대의 벤츠 E클래스의 3500cc V6를 느껴볼 것 같으면 지금 타보면 정말 편해요. 물론 스포츠 패키지라서 일반 350에 비해서는 조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고 편안함은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턱을 넘는데 이때는 확실히 차체가 낮고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 차량이 3500cc라는 이런 무게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밟아보니까 이게 밟는 만큼 팍 튀어나가는 맛은 없어요. 밟으면 그냥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느껴지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이제 차주가 200km까지는 안 밟았다고 하지만은 그냥 스트레스 없이 쭉 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차량은 우리가 아는 대형 세단, 스포츠카처럼 나가진 않지만 묵직하게 나가주는 그런 성향을 이 차량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요즘 나오는 벤츠 E클래스 있잖아요. 디젤 가야지만 6기통 있고 이런데 가솔린에서는 이런 6기통에 이런 게 없거든. 다 4000cc에 다운 사이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00cc E클래스 1억 가까이 되는 그 차량을 타보면 무슨 디젤 같아요. 공회전 하는 소리를 들어보거나 이러면 디젤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은 10년 됐잖아요. 11만 킬로 됐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관리가 잘 됐기도 하고 고배기량이기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엔진에 대한 소음은 10년 후인 지금보다 이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깜빡이 소리를 조금 신경 쓰는 편이라 해야 되나? 딱 켜봤을 때 조잡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약간 현대적인 소리와 클래식한 소리 좀 중간에 있는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장점만 말하면 안 되니까 단점을 말해야 되는데, 단점은 뭐가 있었고, 그리고 이 차량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앞서에서는 유지비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게 북미형에는 연료통에 있는 연료 필터랑 연료 펌프가 이거를 교체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소모품이에요. 이게 엔진 오일처럼 빨리빨리 가는 소모품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인 소모품인데 이거를 갈 때 조금 고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금방 들었는데 내수용에서는 한 3-4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 북미형 같은 경우는 연료통을 내려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카센터라든지 정비 공장을 좀 합리적으로 좀 공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수급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1-20%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 많이 드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연료 펌프, 연료 필터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제가 탔던 차량들은 이런 차를 사실 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조금 머리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잘 밟힙니다. 이게 일반 차량은 2P인데 지금 4P가 들어가잖아요. 4P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냥 뭐 잘 밟혀줍니다. 그렇다고 스포츠 세단처럼 빡 밟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밟히지만은 그 밀리는 느낌이 불쾌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잘 밟혀주는 느낌은 납니다. 근데 이건 스포츠 패키지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카만큼 밟힌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스포츠카 사시면 됩니다. 이 차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차량은 편안해요. 편안해서 뭐 코너링이 어떻고 저떻고로 사실 논할 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코너링 돌고. 근데 일반 차에 비해서는 이 코너링의 쏠림은 사실 크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벤츠 W211에 비해서 차체가 낮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코너링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가지고 스포츠카처럼 막 쏴대는 사람은 가끔은 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 30대 초반이고 젊다 보니까 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이 차량을 탈 때는 사실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게 코너링이 잘 돌아갑니다. 지금 코너를 돌았었는데, 코너를 이제 약간 이렇게 큰 코너였는데 편안하게 돌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옵션을 좋게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에어 쇼버가 들어갔어요. 에어 쇼버가 물론 성차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새 차를 사서 뭐 10년 가까이 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차를 좋아해서 또 가격이 합리적이져서 사야 된다는 사람한테 만약에 에어쇼버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컴포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이게 에어쇼버 같은 경우는 개당 8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가스쇼버가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개당 10만원 초반대예요. 일단 에어쇼버 한 개로 쇼바 한 대분을 교환하고도 잘 운이 좋으면 남을 수가 있을 만큼 저렴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료 탱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고병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상쇄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연료 탱크 말고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유지 비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북미형이 옵션이 많이 없잖아요. 신차 출고했을 때는 옵션이 많고 이런 기능들이 많은 걸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전자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계기판에도 막 경고등 뜨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들이 없는 게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장점으로 해당이 되고, 옵션이 많은 차량들은 차량 출고부터는 장점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는 단점으로 되고, 이거를 소유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지비에 대한 고비용, 이제 주머니에 이제 지갑이 좀 얇아진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건데, 이런 북미형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벤츠를 좋아하게 된 시작이 이 모델이라 했잖아요. 근데 까맣게 잊고 살다가, 다양한 차종을 알고 잊고 살다가 현민이 친구가 이 차량을 사왔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차량을 검색을 SK 엔카나 보배드림에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향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격 저렴해, 지금처럼 승차감 좋아,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제 230은 6.99km 이번에 제가 올린 거 보셨죠? 근데 이 차량은 9km 정도 나온다니까 2km per 리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괜찮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고질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BM은 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뭔가 좀 세게 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한테는. 벤츠 같은 경우 특히 E클래스에 이 당시에 1억 정도 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잖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 차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사면 관리를 잘한 차량들만 찾는다면, 제가 옛날 10년 전에 찼을 때 그 느낌과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 예뻐, 성능도 괜찮아, 그리고 대형 세단이고 옵션도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삼각별이고, 이런 장점들이, 물론 단점 차점이 있겠지만 이런 다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새 차를 살 거면, 가성비 좋은 새 차를 살 거면 저는 현대기아 무조건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고차로 넘어와서 이제 영타임업 시장에 있는 차량들을 볼 때는 이런 차들 출고가가 1억이고 2억인데 한 10년 지나서 진짜 막 1,000만원 2,000만원 차량들, 그 중에 대형 세단류에는 이제 차주분 자체가 어르신들이고 관리를 잘할 확률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체가 낮는 게 사실 재밌어요. 근데 이 차처럼 승차감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한테는 뭐 금상첨화죠. 정말 뺏고 가고 싶은 차긴 합니다, 이 차가.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최근에 탔던 BMW 7 시리즈, 3 시리즈, 5 시리즈는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워낙 또 편안하다 보니까 이 편하다는 거에 대한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차량은 북미형이라고 옵션은 많이 없어요. 근데 새 차로 샀을 때는 내수형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자장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거. 하지만 이게 북미형은 연료 펌프랑 연료 필터를 갈아야 될 때 탱크를 내려서 그런 거에 대한 고비용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요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내수형에 들어가는 에어 쇼바는 짝당 한 80만원 가량을 하는데, 요 가스 쇼바는 개당 10만원 초반 해서 요런 걸로 상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편안하다는 거. 그리고 이 스포츠 패키지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지만 기본적인 E350 V6 3500은 좀 편안하다는 거. 스포티한 차량처럼 팍팍 나가진 않지만 묵직하게 잘 나가준다는 거. 그리고 일려짐 시트 같은 경우는 와 정말 편하다는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다는 거. 저 입장에서는 2열 같은 경우도 뭐 적당한 사이즈라는 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시승기입니다. 그래서 첫 차로는 저는 비추하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의 첫 차로는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근데 차를 한두 개 정도 바꿔봤고 좀 편한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차에 대해서 좀 돈을 약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1,000만원도 안 하는데 이 정도 가성비는 저는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사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입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는 K3입니다. 가성비 좋다는 K3를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입이 좀 풀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워지는데요. 따뜻하게 이제 입고 다니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자기 마음,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